전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거에 대한 가치를 많이 두는 이유는 정말 남의 생각이 아니라 저의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네. 오늘 얘기 들어보시고 이거 정말 가능하네 싶으면 진짜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소득 증대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부의 독점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가 돈을 벌고 있느냐? 현재 만드는 사람이 버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파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그리고 파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플랫폼이에요. 페이스북 플랫폼, 그렇죠? 구글 플랫폼 다 광고해주고, 네이버 플랫폼 광고해주고, 팔아주고 돈을 벌어요. 아마존은 파는 시스템으로 돈을 벌어요. 만든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 돈을 벌고 있으니 파는데 자격 기준이 있어요? 없죠. 우리는 못 팔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전 세계가? 못 팔게 안 돼 있잖아. 근데 세일즈맨 쪽으로 들어가면 왠지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못 하겠고. 근데 잘 파는 사람들은 세일즈맨이긴 한데 나서서 팔지를 않아. 시스템으로 팔아. 요즘 쇼핑몰 중학생도 운영해요. 근데 내가 물건 사면서 주인이 중학생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보세요. 세일즈맨은요, 가면 알아요. 고객하고 만나면 저 사람이 누군지. 그렇지만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주커버그는 물건 팔아주고 돈 버는 사람이야. 지금 현재 돈을. 근데 주커버그가 세일즈맨처럼 보여요? 아니죠. 굉장히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판다고 했을 때 플랫폼을 이용해서 팔게 되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 우리는 세일즈맨 할 때 내가 드러날까봐 괜히 자존심 상하는 거지. 그거는 과거의 세일즈맨이에요. 지금 이 세일즈맨을 셀링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셀러라고 불러요. 달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팔아서 돈 번다에 대해서 괜히 쪼그러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 누구도 몰라. 네, 여러분 그냥 주커버그야. 아마존의 회장이야. 아시겠어요? 엄청나게 자존심이, 이 국격이 상승되듯이 여러분의 개인 격이 상승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산이 이만큼 있는데 팔아서 벌었네? 그럼 우리가 잘 팔면 돈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 있죠. 여기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져오면 이만큼 줄어들죠. 가져온 것만큼 줄어들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 핵심입니다. 팔아서 이만큼 돈을 벌고 있으니 1%가 19%가 이만큼 벌고 있으니 나머지는 우리가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팔자고. 우리가 팔면 이 돈이 다 일이 넘어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야,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야, 이거 되겠네. 근데 개인들한테 세일즈맨 해라 그래도 죽는 한 있어도 안 한대. 그러면 개인한테 세일즈맨 하라고는 못하겠고 셀러를 해라. 그럼 괜찮잖아, 셀러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셀러를 하라고 했더니 기술이 필요하네 또. 세일즈맨은 몸만 있어도 가서 하는데 셀러는 기술이 필요한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튜버 해가지고 돈 벌고 하지 나이 드신 분은 아예 손도 못 대. 기술이 없었어. 그런데 플랫폼을 가지게 되면 가능해. 근데 플랫폼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거대 플랫폼은 그들만 운영하는 거지 우리한테는 없는 거야. 그러면 나만의 플랫폼, 마이 플랫폼은 없을까? 에라 모르겠다. 내가 만들자. 이게 3년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33,000원 들어오니까 마이 플랫폼이 하나 생기잖아요. 네. 이제는 내 플랫폼 안에서 내가 고객을 모으고 내가 내 회원들을 데리고 내가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플랫폼에서는요. 페이스북 가거나 하면 내 아이디 하나 주고 친구 추가 정도밖에 안 줘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계정에다가 내 회원을 담을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플랫폼 가면 내 회원 담게 해줘요? 안 해주죠. 아무도 안 해줘요. 계정 하나 주고 그냥 친구들끼리 서로 연결하는 정도밖에 안 줘요. 내 회원이란 게 없어요. 카페도
아이디 하나 주고 아이디끼리 서로 주지만 내가 결국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줘야 주는 거야. 지금 우리는 어때요? 내 회원이 되면 그냥 개인정보가 다 들어와, 그 사람께. 내 사람이야. 내가 생각한 게 전 세계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보세요. 플랫폼에서 1000만이 들어와 있어요. 1000만 정보를 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 안 하죠. 광고비 받으면서도 내가 광고비 200만 원 내고 광고하면 어떤 사람에게 보낼래, 이 광고를. 자, 지역, 그 다음에 취미, 연령대, 성대, 성별대. 요거 골라주고 클릭하면 DB가 나한테 오나요? 안 오죠. 나는 또 보냈는데 200만 원 주고 보냈는데 그 다음에 보낼 때도 또 DB는 없어. DB는 광고 본 사람이 나한테 연락 오는 수명밖에 없어요. 플랫폼은 결국은 이 인적 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다 주잖아요. 내가 블로그에 가서 막 글 써가지고 내 블로그 보고 사람들이 네이버에 가입해도 그 사람 나한테 안 줘요. 아, 이거구나. 내가 플랫폼을 만들면 들어온 자기가 모집한 고객은 자기한테 배당을 해버리자. 수익도 자기가 만들어내면 수익도 배당을 해버리자. 여러분, 저희가 플랫폼 만들 때부터 이런 계획으로 만든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서. 저는 이익을 떠나서 이게 옳다고, 이게 좋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 거죠. 사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 스태프들은 수익 하나도 없어요. 3년째 아무 수익도 없어요. 급여도 없어요. 급여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은 그만큼 나오는데 그 돈을 다 그대로 다시 또 내서 이거 개발을 다 한 거야. 그 돈으로 다 개발한 거야, 이게. 어떻게 30억을 어디서 벌었겠어요? 급여를 다 줬으면 우리 개발할 돈 없어요. 그 정도면 미친 사람들이죠.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미션에 의한 사업을 지금까지 해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얘기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단순히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겠죠. 지금 이런 정보 말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비즈니스맨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진짜 대단히 미쳤구나. 물론 저희도 희망은 있어요. 왜? 숫자가 많아지면 광고비는 생길 거 아니야. 그러겠죠? 지금은 수익이 없어도. 그것까지 또 갖지 마라 그러면 또 그것도 그러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부의 분배 원리를 찾아낸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분배를 위해서 3가지 전략이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건데, 사회공헌이죠. 돈 번 사람들이 공헌해요. 여러분, 돈 번 사람들이 사회공헌에서 재산을 다 날려버린 케이스가 있어요? 없죠. 적절하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회공헌 좀 이렇게 해나간 요거죠. 물론 이제 빌 게이츠는 지금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렇게 재단을 설립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내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밖에다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좋은 일을 하고 있죠.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유럽에서 세금처럼 분배하는 거예요. 아, 유럽은 대단해요. 진짜. 이건 인정해요. 유럽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세금이 70%예요. 내가 얻은 소득이 70%. 70% 내라 그러면요. 한국 사람이 제일 당황스러워 한대요. 네덜란드 못 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10년 살아보니까 그 효과가 자기한테 정말 돌아오더래. 네덜란드에 사는 주민이 세금 얘기하면서 남긴 후기를 읽어봤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가능할까? 원래 법적으로 어떤 걸 의사결정할 때는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민투표형이 있고, 하나는 의결자형 투표형이 있는데, 의결자가 결정하는 게 있는데, 사람 뽑는 것만 국민투표고요. 무슨 이런 법을 만들 때, 세부적인 법을 만들 때는 그냥 부서의 그 책임자가 해요. 아니면 국회에서 하거나. 국회에서 하는 건 우리가 뽑았으니까. 근데 솔직히 이런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앞으로 1년 후부터는 모든 세금의 50%를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에서는 50%를 전부 세금으로 해서 복지화하겠습니다. 이 건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시작. 안 된다. 아니, 국민투표요. 국민투표. 국민투표요?
아니, 그 담당자가 국회에서 하면 당연히 안 되지. 국회는 돈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다 지돈 나가는데 국민들한테 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100% 그냥 1000% 통과되는 거야. 근데 누가 그런 걸 국민투표에 붙이냐고. 그걸 붙이는 것도 또 국회야. 내가 그래서 저기 유럽을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통과시킨 거잖아. 야, 저는 생각하면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거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 될 가능성은 앞으로 100년 지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6.25 및 조선시대 거쳐오는 그 권력주의, 권위주의가 있었잖아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뭉쳐서 대중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을 뽑아서 세우면 그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의 인식에 국민 인식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좋은 세상 아니에요. SNS로 그냥 순식간에 모든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한번 우리 있는 여기 30명이 뭉쳐볼까요? 300명 만드는 거 금방 합니다. 300명? 3000명 금방 합니다. SNS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여기서 30명이 시작하면요. 5년 안에 300만 원 만들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10년이면 3천만이 가능해요. 그러면 세상 바꿉니다. 우리나라 정책 바꿔요. 근데 그 전까지 또 우리가 당하고 있어야 돼. 마지막, 자, 이거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가자고요.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요겁니다. 제로섬에 의한 분배. 저 연구 많이 했어요, 진짜. 이거 다 정말 머리 싸매고 진짜 책 읽고 연구하고 이거, 네, 뭔 미친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돈도 안 되는 일인데. 자, 어쨌든 제로섬에 의한 분배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돈 벌고 있는 사람이 뭘로 돈을 벌고 있냐? 예, 파는 걸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파는 방법을 보니 플랫폼과 시스템인 거예요. 그럼 이쪽에 있는 80%라고 볼게요, 이제. 이 80%의 사람들이 돈을 잘 벌게 하려면 이러한 플랫폼과 시스템을 주고 이제부터 공정하잖아, 싸움이. 아까는 우리는 맨몸으로 뛰어야 되고 여기는 기술로 도구로 뛰어야 됐는데 이제는 플랫폼을 주고 우리가 이런 지금 우리 올린 홍보 플랫폼 있잖아요. 이 홍보 플랫폼 딱 주고 거기다 SNS까지 얹혀주고 그리고 여기서 뛰면 그래도 조금은 물론 여기는 또 자금이 많으니까 그래도 공평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제가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야, 최소한 플랫폼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플랫폼 비율도 비용도 저희는 거의 안 받잖아요. 사실 10,000원, 30,000원은 정말 이 플랫폼 만들고 우리가 운영했던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팔게 하면 점차 부가 일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상품이 있어요. 우리끼리는 절대로 저쪽 가서 사지 말고 홍보도 저쪽까지 하지 말고 우리끼리는 우리끼리 사자. 지금 바뀝니다. 이거 완전히 바뀝니다. 30명, 300명, 300만 명이 만약에 우리끼리 사자. 저쪽 부가 다 무너집니다. 이럴 때 박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누가 부자가 되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시에 부를 평준화시키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회원가입된 사람들에게는요. 여기 회원가입된 사람들은 모든 상품을 여기 쇼핑몰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회원들은 무조건 여기서만 사야 돼. 이제 그걸 우리 서로 약속하는 거지. 지금 저쪽 플랫폼에 가서 사고 저쪽에다 광고하고 여기 오면 광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30만이 참여하고 300만이 참여하고 3천만이 참여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는 지구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팔아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 우리하고 같아져 있는 거죠. 아마 우리하고 같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면요. 엄청난 방어 체제와 대응 체제와 뭐 그냥
비상체제를 가동하겠지. 그리고 우리 있는 사람들 막 빼가려고 별의별 전략을 다 쓰겠지. 어떻게 할까? 야, 너 30만 원 줄게. 이리 와.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익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같은 이 마음. 그죠? 네, 네가 300만 원 줘도 나는 이 모임을 우리끼리 더 잘 사는 방법을 택할 거야 하는 이 정체성과 정신구조와 사상과 가치, 이거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일이 가능해요. 오늘 이 자리의 이야기가 10년 후에 모택동의 선상회의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모택동의 선상회의 12명이 모여서 중국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진시황 이후 최초. 그 12명의 회의. 오늘 이 모임이 그 모임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10년 후에 지켜볼까요? 네.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미션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하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이번에 제가 지난주 얘기하고 나서 그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3년 전부터 이미 시작했고, 이제 우리가 돈을 벌면 이 돈을 모두 투자해서라도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전국에 전 세계로 나가겠다. 라는 생각은 3년 전부터 지금 해왔던 일이고, 내부적으로는 구축을 해온 이야기인데, 어쩌다 어른이 된 것처럼, 어쩌다 지난주에 얘기를 하다가 보니 또 얘기가 돼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진짜 이 모임은 계획적인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제로섬이라는 분배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니까, 이 제로섬 해결을 하려면 거대 플랫폼의 수익 독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의 부를 일이 넘어와야 이게 거대 플랫폼의 수익 독점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수익 평균화가 된다는 말이죠. 자, 결국 이 세 가지 방식으로는 지금 어렵다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개인 플랫폼의 수익 확대가 돼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 플랫폼을 만들어주자. 여러분 첫날 들었을 때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죠. 네, 이게 그냥 빈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사상과 지식과 기술과 도구를 결합시킨 하나의 지금 초대형 미션이자 여러분들은 처음 들은 이야기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누적된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이 개인 플랫폼에 대한 수익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제가 오늘 영상을 지금 2개를 남깁니다. 이거를 앞에 거하고 문제 제시하고 지금 해결 전략, 이 2개를 시간 날 때마다 좀 들으셔야 해요. 입만 열면 여러분이 저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 모임을 이제 확대시켜 나가게. 네.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큰 일을 할 때는 누군가 앞장을 서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앞장을 서야 그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따른 기독교, 석가를 따른 그죠? 불교, 그리고 종교를 떠나서도 학자들이 한 사람 서면 그 뒤로 피타고라스 학파가 생기고, 그죠? 각각의 사람들이 모두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저희 BTS하고 저희 올리언이 앞에서 그 역할을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발전을 시켜 나가자.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이제 왜 부의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이 구조가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인 플랫폼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느냐. 자, 상품을 팔 때 가장 기본 구조가 요겁니다. 생산자가 대체로 50% 가져갑니다. 예, 만드는 데들은 재료비, 그죠? 그 다음 물류비, 인건비, 다 하면 50%쯤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못 팔면 이건 망하고 이제 쫄딱 신세가 되는 거죠. 자, 50% 가져가는 건 아주 합리적이에요. 두 번째.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팔면 30%만 가져가도 돼. 그쵸? 이제 여기서는 비율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두 번째. 생산한 게 50%면, 자, 핸드폰 여러분 보통 200만원대자 번다고 치면, 사실은 100만원이 원가예요. 예, 50%니까. 그럼 원래 이거 핸드폰 살 때 1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200만원을 내. 이유는 뭐예요? 예, 그 다음 과정 유통이에요. 광고 홍보에 많으면 30%까지 있습니다. 유통 비용이 30, 40이에요. 요 비용이 좀 줄면은, 많이 팔리면은 이쪽이 막 늘어납니다. 예. 유통비는 원래 똑같아요. 유통비는 정해져 있는 비용인데 여기가 많이 팔아주죠. 광고 홍보가.
그럼 여기에 10에서 50, 40까지도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물류 이동 과정이에요. 만약에 이 두 개를 없앤다면요, 내가 직접 공장에 가서 받으면 진짜 100만 원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공장에서 또 그렇게 안 팔지. 언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냐고. 또 그렇게 하면 파는 사람한테 또 해가 돼. 그렇죠? 고객들이 다 공장으로 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질서가 깨지니까 그렇게 안 하죠. 이게 바로 판매 구조예요. 그럼 여기서 돈 버는 사람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예요. 보세요. 유통 배송 라이더들이에요. 돈 벌어요? 네. 운송회사 돈 벌어요? 돈 버는 데 없어요. 다 그냥 먹고 살아요. 여기도 먹고 살아요. 이 돈은 여기서 다 벌어요, 여기서. 물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유통회사예요. 근데 유통회사인데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뭐냐? 거기는 요걸 끼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플랫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해주니까 사실 유통으로 버는 게 아니라 광공부로 번단 말이에요. 시스템과 광공부예요. 결국 이 속에서 돈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자산이 움직이는 과정을 보면, 자, 인류 전부가 원시시대 때는 생산이 없었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을 때. 그러니까 생산을 따로 하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이 상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의 자본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즉, 상품 생산이라는 게 있고, 광공부, 유통, 배송이 생김으로써 지금 인류 자산의 GDP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돌아가는 자본 구조인데,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보시면 거대 플랫폼이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자, 먼저 광공부 플랫폼, 구글, 페이북, 네이버, 카톡, 언론, 방송, 유튜브, SNS 등. 이게 다 광고 플랫폼이에요. 돈 어마어마하게 벌죠. 구글이 뭘로 돈 버느냐고 물어보면 광고비예요. 전 매출에서 83%가 광고비예요. 페이스북은 92%예요. 자, 뭐가 돈 버는지 알겠죠? 그럼 유통 배송 플랫폼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백화점, 종합쇼핑몰. 백화점은 요즘 많이 문 닫는 데가 많죠. 근데 큰 데는 또 잘 돼요. 종합쇼핑몰, TV 홈쇼핑, 전문 쇼핑몰 등입니다. TV 홈쇼핑 들어가면 어때요? 잘 팔려요.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공급하는 사람들이 망해. 네. 참 이상한 구조예요. 이런 거대 플랫폼 대신에 우리는 개인 플랫폼으로 가자는 거죠. 우리 1인 플랫폼으로 가자는 겁니다. 왜? 이제는 IM 마이 플랫폼 안에 내 상품 넣을 수 있잖아요. 거래도 되잖아요. 이렇게 넣고, 근데 1인 플랫폼이 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종합 쇼핑몰, 종합 거대 플랫폼들은 거기에 전문적인 인력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디자이너, 뭐 개발자, 그 다음에 광고 전문가 뭐 해서 어마어마한 구조로 돌아가요. 네. 근데 1인 플랫폼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인 플랫폼은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자동화예요. 이게 자동화가 없을 때는 1인 플랫폼도 손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SNS 마케터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일이 많아요. 그죠? 한 건이 일감 따면요. 하루 종일 쓰고 올리고 쓰고 올리고 요거 반복하는 거예요. 유튜버들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지 아세요? 돈 버는 소수도요. 돈을 많이 버는 소수도 언제쯤 빨리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소원이에요, 소원. 너무 힘들대요. 제일 어려운 때가 매일 컨텐츠 쏟아내는 거면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죠? 말할 게 없다니까. 오죽하면 이제 막 그 유튜버들이 구독자들한테 좋은 정보 있으면 주세요. 이제 구걸하고 있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동 홍보 형태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DB를 찾아낼 수 있고, 우리 IM 명함과 메시지 카피와 문자와 카톡, SNS, 그 다음에 유통비는 거의 무료에 가깝게. 네, 내가 운영하니까. 네,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자는 거죠. 현재 저희가 만든 IM 플랫폼은 바로 여기에 속해요. 이제 이걸 일반화시키고 모두가 쓰게 된다면, 자, 보세요. IM에 가면, 자,
첫째, 마이 플랫폼이에요. 이게 마이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마이 플랫폼에 가면 내 카드가 나오고, 그죠? 내가 여기 상품을 올릴 수도 있고, 내가 올린 상품은 또 이쪽으로 바로 노출이 되죠.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좀 할인 구조를 넣어주면 상단으로 올라오겠죠. 네, 따로 광고비 안 내도 되잖아요. 할인 구조도 내 상품 다 할인하는 게 아니잖아. 하루에 4-5건만 올려도, 하루에 4-5건만이라도 할인해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광고비 30만 원 낼래요? 아니면 내 상품 한 5건 할인해 줄래요? 이건 광고비가 아니잖아요. 여기다 올리면은 이 할인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 팔렸어. 여기가 밑에가 금일 할인 마감. 또도 여기는 75%가 줄은 꺼져 있지만 구매는 안 되지만 아니죠. 이제 원가로 구매가 되겠죠. 할인은 없어도 원가로 구매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할인만 시켜줘도 상단에 올라와서 광고가 유지되는 거예요. 따로 광고비 안 받잖아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광고비 받고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망할 짓이지만, 네,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내가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히 그런 걸 봐가지고, 이런 거를. 괜히 이런 무슨 지구촌의 이 빈부격찬 이런 걸 봐가지고, 이거 보고 나니까 또 나는 또 그 생각에 따라가다 보니 내가 망할 짓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재밌어. 네. 핵심은 재밌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재밌는 사람 이길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도 아마 그런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1인 플랫폼으로 부의 불균형과 일자리 창출이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의 지도 전환이 점차 이 80%가 가지는 범위가 넓어지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자,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와서 AI 시대가 되면서 셀링과 셀러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책도 나오기 시작했고,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1인 셀러들이 돈 버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여기서도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1인 미디어 플랫폼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하는데, 정부는 믿을 게 없어요. 지자체에서 쇼핑몰 만들어가지고 된 데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돈만 몽땅 투자. 정부에서 뭔가를 해주면 되는 게 없어. 네, 그럼 우리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 셀러 군단이라고 하죠. 이 셀러 군단을 아까 20%의 부를 나누게 하는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우리가 300만 3천만이 돼서 정책을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법과 제도를 바꿔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대 플랫폼에서 개인 플랫폼으로 가는 이 시대, 이 사이에 우리는, 자 보세요, 거대 플랫폼 광고하면 광고 안 됐을 때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네, 홈쇼핑 백화점 30에서 40입니다. 수수료가. 대형 입점몰 20% 내외입니다. 호텔의 클릭당 비용 경매형입니다. 가장 기분 나쁜 거. 요런 식입니다. 근데 개인 플랫폼은요, 광고비 미리 안 받아요. 팔고 나서 판 만큼 돈 받아요. 생산자 입장에서 누가 좋아요? 예, 여기 광고 내놓고 안 팔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판매해놓고 판매하는 수수료 약속한 것만 받아가. 세상에 제일 굿 아닙니까? 우리 시스템 300만이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생산자가 여기 들어와서 상품 올리니 광고비 안 받고 판매된 수수료만 받아. 세상에 이런 선물이 어디 있냐고요. 그죠? 거기다가 소상공인 자영업 매출이 증대돼요. 셀러들은 모두가 300만이 셀러야. 다 일자리네. 여기서 일자리는 급여 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스스로 돈 버는 일자리야. 그 돈은 다 어디서 가져와요? 고대 플랫폼의 수익이 1위 넘어오고. 야, 이게 그림으로 보면 정말 최상 아니에요? 문제는 이걸 해내야죠. 이럴 때 여기 첫 모임, 바로 우리, 이 이야기를 우리는 모택동의 선상회의로 보자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 제자들 모임으로 보든지 아니면 뭘로 보든지 간에 우리가 해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그럼 이제 유통 솔루션 개인 플랫폼 어떻게 만들고 그때만 해도 어떻게 만들까요? 이제 지금 만들어졌어요. 이거 지금 3년 전에 강의한 내용이에요. 그때는 만들까요? 했잖아요. 지금 만들어졌어요. 네,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는 이제 개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3년 걸린 겁니다. 3년의 스토리 여러분들 재밌죠? 네. 예,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여기까지가 오늘 해결 실마리에 관한 얘기다. 이 영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개 영상은 아무튼 시간 날 때마다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냥 입만 열면 저처럼 얘기할 수 있는 그래야 이 30명이 초기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 30명은 제가 이 30명이라고 말한 거는 뭐 30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역량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제 이름을 웰스 클럽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제 웰스 클럽이 진행되면 여러분 역량이 변화가 안 되면 탈락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끌고 가야 되느냐 이제 또 이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는 거 보니까 탈락시켜야 될 사람이 많더라고요. 4주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멤버는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제자급은 돼야지. 같이 죽을 각오는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자 12명 다 잘 돌아가셨잖아요. 네. 초기 멤버는 중요합니다. 네, 안 할 사람들은 2군으로 빠지세요. 3군도 있어요. 네. 1군은 최소한 같이 죽을 준비하고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0명이 안 되면 일단 30명을 또 더 다른 사람 데려올 수 있잖아요. 네. 데려와서 채우고 과제 못하신 분은요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아니 자기도 못 팔면서 누구한테 팔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 기준은 뭔지 아세요? 아는 게 아니에요. 팔아내는 거예요. 팔아내는 사람만 1군이야. 뭐 다른 이유 있어요 여기에? 없죠. 왜? 이건 뭐 더 아니 어떻게 공도 못 차는 사람이 축구를 가르쳐요. 제 1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을 완성된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1군을 완성하기까지 한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1군을 완성할 겁니다. 1군은 참 혜택이 크겠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정말 이 모든 자원과 자산을 다 줘가면서 가르치는 이런 혜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뒤로 가서는 죽으란 소리지. 예수님 제자들처럼 돌아가셔야 받는 만큼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신에 여러분 1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모든 걸 바쳐서 제가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저는 저를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무조건 주거든요. 무조건 주면 미안해서 못 받아요. 그럼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네가 나한테 갚을 일은 없을 거다. 그럼 네가 나한테 못 갚으면 어떻게 갚을래? 왜? 네가 다음 만나면 그 사람한테 내가 했던 것처럼 베풀어라. 이게 인류가 살아온 삶의 스토리였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정말 무한 투자를 해서라도 여러분 가르칠 텐데 나머지는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야 세상 바꿔요. 네, 뭐 여기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진짜 요즘은 순교가 어디 있습니까? 네, 진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세계를 만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어때요? 오늘 정말 마음속에 무장이 좀 됩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